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곽 팀장입니다. 원래 제가 촬영을 낮에 하는데 낮에 했었던 파일에 좀 문제가 생겨서 밤에 이제 재촬영해서 투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디지털 마케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건데요. 디지털 마케터가 하는 일이 뭔지, 그리고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좀 전부 다 설명드리긴 어렵겠지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디지털 마케터는 기존에 마케터라는 직업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케터가 이제 기존 TV, 라디오, 신문, 잡지 4대 매체를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 네이버 이런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이제 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디지털 마케터는 그 하는 일에 따라서 좀 포지션이 좀 세분화되기도 하는데 나는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어, 내 영상이 회자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컨텐츠 마케터라고 해서 이제 SNS 상의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편집하는 그런 이제 포지션을 좀 잡으시면 되고요. 나는 내가 어떤 마케팅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성과가 그 향상되는 게 눈으로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최근에 이제 떠오르는 퍼포먼스 마케터라는 이제 포지션이 있는데 광고 소재를 예를 들어서 A안, B안, C안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각각 광고를 돌려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광고를 더 좋아하는지. 그래서 가장 좋은 광고로 발탁된 그 소재의 카피라인이나 비주얼이나 아니면 어떤 요소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 광고를 좋아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분석해서 개선시켜 나가고 그 성과를 우리 브랜드에 대한 회원 가입 그리고 매출로 연결시키는 게 이제 퍼포먼스 마케터의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예전에 그 BM 브랜드 매니저라고 불렸었던 그 역할을 수행하는 브랜드 마케터도 있습니다. 브랜드 마케터는 특정 툴이나 특정 솔루션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디지털 마케팅 활동을 총괄하면서 어떤 전략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거기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총괄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기업에서 마케팅 리드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브랜드 마케팅 쪽을 많이 하시게 되고요. 그 외에는 CRM 마케터라든지 프로모션 마케터, 제휴 마케터 등이 있습니다. CRM 마케터는 CRM이란 게 고객 관계 관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브랜드 운영자인데 또 운영하는 쇼핑몰이나 공식 그 홈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회원도 받고 구매도 이제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 회원들을 다시 한번 우리 사이트에 접속해서 구매로 이어지도록 그런 고객 활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고객들에게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고요. 브랜드에서 이제 행사가 있으면 고객들을 초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맺어진 관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밸류업이 될 수 있도록 고객과의 이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 역할이 CRM 마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 마케터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이제 브랜드에서 세일즈 프로모션이나 브랜드 프로모션 같은 걸 해요.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으로 예를 들면은 배민은 1년에 한 번씩 신춘문예를 합니다. 배민 신춘문예를 하고 또 치물리에 시험 같은 것도 이제 하죠. 그런 활동들이 매출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브랜드를 알리고 또 우리 브랜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활동을 말하죠. 그래서 그런 프로모션을 어떻게 기획하고 실행하고 운영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프로모션 마케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휴 마케터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화장품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이 화장품 회사가 정말 많단 말이에요. 경쟁도 치열하고. 그래서 저는 제 화장품에 디즈니 캐릭터, 카카오 캐릭터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브랜드랑 제휴를 해야겠죠. 이렇게 우리 업종과 전혀 다른 이종 업종 간의 그런 콜라보를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런 접점 포인트를 발굴하고 해당 기업에 컨택을 해서 뭔가 사업적인 접점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제 제휴 마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마케터라는 큰 타이틀 아래서도 담당하는 업무나 채널에 따라서 조금씩 역할이 세분화된다라는 좀 말씀드렸고, 그러면 디지털 마케터가 되려면은 어떤 역량이 가장 중요한가? 일단 첫 번째로는 호기심과 관찰력, 어떤 현상이나 흐름에 대해서 마케터는 그냥 요즘 이렇게 흘러가나 보다, 이게 유행인가 보다,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 이런 흐름이 발생됐고 왜 이런 유행이 어디부터 시작됐는지 이런 걸 추적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맥락을 짚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지 어떤 대중문화나 소비자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다음 마케팅 흐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터의 가장 첫 번째 자세는 항상 질문하는 자세, 항상 뭔가 현상을 그대로 바라보지 않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인사이트, 분석력이 중요하죠. 맥락은 잘 짚었는데 그 맥락에서 이제 포인트를 도출해내지 못하면 사실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번 레트로라는 트렌드를 분석해 보니까 레트로가 여기까지 온 데는 어떤 맥락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 기업에 레트로를 적용하려면 짚어내야 될 포인트는 뭐다 라고 결론까지 도출해내는 분석력이 있어야 비로소 이제 마케터로서의 좀 완성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유행에 좀 민감하거나 예민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그런 흐름을 캐치하는데 유리한 편이고, 내가 좀 둔하다, 나는 좀 세상 돌아가는 거 관심 많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기에 나름이니까요. 그리고 마케터는 기획 쪽 포지션에 가깝다 보니까 사실 글쓰기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래처를 설득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부에서 기획 문서나 제안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 그리고 주관적인 어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서 그것을 이제 관철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평소에 책 많이 보셨다고요. 글을 쓸 때도 내가 오늘 하루 일기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의 주장은 이렇다, 이런 형태의 글을 쓰는 거를 많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마케터가 되려면은 반드시 경제 경영학과 졸업해야 되냐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에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디지털 마케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안에서 뭔가 직접적으로 성과를 보여주고 그런 흐름을 따라가는 게 가장 제1원칙이기 때문에 꼭 어떤 특정 전공을 했다라고 해서 그 역량이 더 잘 발휘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공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다만 좀 유리한 전공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경제 경영, 당연히 이제 그런 소비라든지 사회 흐름 쫓아가는 경제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유리하고, 그리고 심리학과, 소비자 심리, 대중문화 이런 대중 심리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할 거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안에서는 숫자, 퍼포먼스로 이제 대변되는 그런 이제 성과 중심형 마케팅이 좀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통계, 회계 쪽 이런 전공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마케터의 전망은 앞으로도 굉장히 밝아요. 왜 밝냐?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9년 전만 해도 디지털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인식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TV 광고, 매스미디어가 이제 대세였고,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종합 광고 대행사, TV 광고 대행사 못 간 애들이 가는데 이렇게 이제 인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2010년 이후로 제가 이제 일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서 매년 이제 디지털 모바일은 성장을 했고 매스미디어는 계속해서 좀 하향세를 걷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파이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디지털은 계속 무한하게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의 흐름에 맞게 디지털 마케터라는 직업도 굉장히 요즘 흥하는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의 포지션은 또 많이 갈리겠지만 디지털 마케터 전망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제 각 기업들에서도 직접적으로 그런 디지털 마케터에 대한 채용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제는 단순히 이제 에이전시의 인력만 이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채용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마케터는 소속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어요. 내가 특정 기업, 특정 브랜드에 소속이 돼서 그 브랜드 마케팅 팀에서 직접 일한다 라고 하면은 이런 분들은 이제 인하우스 마케터라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영화관, CGV에 내가 마케터다, 담당 마케터다라고 하면은 나의 목표는 CGV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이용하고, 더 많이 애용하도록 계속해서 이제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인하우스의 마케터의 큰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 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마케터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행사라고 부르는 에이전시 마케터가 있는데, 에이전시 마케터들은 특정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의 브랜드를 계속 장기간에 걸쳐서 단계별로 운영하기는 좀 어렵지만 다양한 산업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에 대한 활동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조금 그런 경험치에 대한 레인지가 넓어진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인하우스 마케터는 아무래도 하나의 브랜드만 계속 하다 보니까 깊이가 생기겠죠. 그리고 하나의 브랜드와 나의 커리어가 같이 맞물려서 같이
물들어 간다, 익어간다, 이런 성장에 대한 이제 프라이드도 굉장히 있을 거고요. 반면에 이제 에이전시 마케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브랜드와의 계약이 1년에서 2년 정도 주기로 계속 교체가 되기 때문에 사실 같은 브랜드를 3년 이상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 이제 그 경합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대행사 선정이 되기 때문에 한 브랜드 장기간 하긴 좀 힘들지만, 어쨌든 그 시간 동안 내가 뭐 패션, 뷰티, 뭐 여행, 여러 이제 업종을 경험을 함으로써 내가 각각의 회사에 직접 취직을 하지 않아도 마치 그 브랜드 회사에 내가 취직을 한 것처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에이전시 생활을 통해서 나중에 내가 좀 맞는 산업종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곳으로 이제 이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 브랜드사로 많이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이전시 마케터들은.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디지털 마케터라는 직업과 그 직업이 이제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떻게 불리우고 또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봤고요. 조만간 이제 이 직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처음 얘기를 하는 건데,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일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컨텐츠로 준비를 할 거라서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이에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나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도움 되셨다면 잊지 말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컨텐츠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